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땅입니다. 현땅입니다. 저희가 스리랑카의 한 달 살기를 마치고 또 스리랑카의 한 달 살기 정산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썼는지 또 여러분들은 스리랑카 한 달을 여행하는데 대략 얼마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죠? 네. 저희가 스리랑카 여행은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2월 달은 작은 달이니까 날짜가 한 달이 채 안 돼서 28박 29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국에서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쉬운 교통편이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조금 낯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좀 미지의 나라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인도의 눈물, 인도에 있는 인도 옆에 있는 작은 섬 이렇게만 알려져 있지 스리랑카가 사실 우리나라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스리랑카가 원래 스리랑카의 명은 실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실론티 먹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실론이 스리랑카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스리랑카가 그 티가 차가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실론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그 영국이나 다른 외세에 침략받을 때 당시에는 거기에 또 무슨 뭐 루비, 사파이어 같은 그런 광물들 그런 것들을 많이 캐는 그런 나라였다고도 하네요. 저희가 스리랑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 스리랑카에서 일을 하러 오신 한 근로자분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네 나라에 꼭 한번 와라. 오면은 굉장히 좋다. 잘해주겠다. 모든 거 다 해주겠다. 본인이 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친구하고는 마지막에 거진 끝물에 가서 잠깐 얼굴 한번 보고 왔는데 어쨌든 스리랑카에 또 뭐 좋은 기억들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해서 만족스러웠던 스리랑카였던 것 같아요. 스리랑카의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다른 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슷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도 뭐 그만한 산 많고 우리나라도 그만한 풍경 많잖아요. 다른 외국도 많고. 근데 참 스리랑카의 특징은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순박하시더라라는 것과 또 음식이 꽤나 우리 입에 잘 맞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현지 음식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똑같은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좀 물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우리는 한 달 살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집에서 평소에는 한국 식사를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외식으로 현지 식사를 하고 이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밥 먹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28박 29일 동안 스리랑카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한번 날짜 순으로 한번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론 비행기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스리랑카 콜롬보까지 날아갔습니다. 몇 명분이죠? 2명분입니다. 그렇습니다. 2명분 43만 7,600원입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숙소 91만 7,437원. 근데 이 콜롬보 숙소는 콜롬보 시내에서 저희는 좀 많이 외곽으로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숙소가 참 마음에 드는 숙소였습니다. 자그마치 아파트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 중에 그 제일 아파트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저 콜롬보 시내에 있는 연꽃 모양의 탑이 있어요. 저희는 거길 가보지 않았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면 그 탑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아파트가 좋았죠. 거기 그 지역으로 따지면 최고급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리랑카인데 91만 7천 원. 거기는 온수 나와요. 그렇죠? 샤워할 때 이게 에피소드가 온수도 나오는 아파트야 거기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더운 나라잖아요.
분명히 찬물 쪽으로 수도를 트는데 뜨거운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여름만 있는 나라다 보니까 배관이 전부 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돌솔돼 있어. 그러니까 낮에 그 햇빛에 전부 다 그 관들이 달궈져 가지고 낮에 찬물 쪽을 틀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 온수죠, 자동 온수. 뜨거워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우리는 찬물을 끝까지 넣고 샤워를 하는데 나중에는 뜨거워가지고 피했다가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고 샤워하고 그랬어야 됐어요. 참 재밌는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햇볕으로만 그 호스를 달궜는데도 그게 그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던. 어쨌든 숙소는 굉장히 좋은 숙소였습니다. 숙소 관리를 참 잘하시고 숙소 주인께서 굉장히 마음이 좋으셔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해서 참 편하게 있었던 숙소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또 들어가자마자 2심 사야죠. 2심 2명이 66,671원. 결코 싼 금액은 아닙니다. 스리랑카가 2심이 결코 싼 금액은 아니에요. 도착해서 공항에서 숙소까지 그랩 불러서 타고 갔죠. 네. 요거는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신 거죠? 아니에요. 그냥 현지 도착해가지고 그랩으로 바로 불렀습니다. 아, 그랬군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동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금액은 톨비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살던 대로 삽니다. 이제 막 조회해가지고 마트, 가장 가까운 데 마트 찾아서 가서 장 보고 먹거리 사고 이러고 또 한 2, 3일은 푹 쉬죠, 숙소에서. 거기는 이제 운송 수단이 툭툭이라는 게 있어요. 툭툭이. 이게 3발 자전거거든요. 오토바이인데 뒤에 2발을 달아가지고 오토바이로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뒤에는 이제 사람을 타게끔 2명 탈 수 있는 이런 3발, 응? 옛날에 우리 산발이처럼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앱으로. 그랩이나 여기에 보면 핑미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 그랩은 일반적인 앱이고 스리랑카만 쓰는 또 핑미라는 앱이 있는데 그 두 앱 다 모두 다 툭툭이를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TUK 툭툭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호출을 할 때 앱으로 호출할 때 택시를 부를 건지 툭툭을 부를 건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툭툭을 탁 찍어오면 툭툭이가 옵니다. 우리 숙소 앞에까지 툭툭이가 와요. 그 오면은 이게 그랩이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맞는 걸 확인하면 그거 타고 이렇게 목적지까지 배달을 해주는데 실어다 주는데 싸요. 저희가 덥거나 이렇게 걷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거리, 이제 더워서 걷기 싫거나 이러면 툭툭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한 470원에서 500원 정도 나옵니다. 툭툭이 되게 저렴하죠. 아, 그것도 특이했어. 메타가 있다는 거. 오토바이 툭툭이에 이렇게 메타가 있어요. 맞아. 이렇게 메타를 설정하면 메타가 칙칙칙 메타가 올라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메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미터로 간다고. 그냥 그런 메타 사람도 그러면은 있고. 그럼 당연히 메타지 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메타로 다니고, 그러니까 실컷 가봐야 뭐 한 1, 2천 원, 2, 3천 원밖에 안 하니까 툭툭이를 참 잘 이용하고 다녔지만 좀 덥다라는 거. 좀 덥다라는 거. 그리고 거의 고개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허리도 좀 아프고 한 20분 이상 타면은 허리 좀 아프고. 그래서 저희가 뭐 첫날 식사를 한번 했어요. 저녁에 현지식을. 그런데 뭐 볶음밥하고 무슨 뭐 이거 새우 볶음밥하고 무슨 볶음밥인가 2가지 볶음밥류를 시켰는데 맛있기는 했는데 밥을 너무 많이 줘서 한 3인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보니까 밥의 양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 밥을. 뷔페 같은 데도 밥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밥을 쟁반에다가 이렇게 덜어줘요. 근데 세상에 밥을 이만큼을 줘, 이만큼을. 밥을 와.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퍼주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덜어달라고. 조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한 5공기 정도를 주는 거예요. 진짜 밥을 많이 드시더라고. 그래서 그 남겨와서 저희가 다음날 점심 식사까지 맞아. 2끼를 먹었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또 야채 가게 가서 뭐 김치거리도 좀 사고. 또 뭐 마트 가가지고 이것저것 식사거리도 좀 사고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가 항상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뭐 마트 가서 식사거리 사고 또 이것저것 저희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니까 현지 식당 한번 가고
또 주변에 또 뭐 혹시 한국 식당, 한인 식당 있나 찾아봐서 한인 식당 가고. 근데 그 동네에는 한인 식당이 없어가지고 콜롬보 시내까지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한인 식당 먹고 싶어서 또 한인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콜롬보 시내까지 가는데 툭툭이 타고 그것까지 갑니다. 엄청 그렇죠. 멀었어요. 이게 처음 툭툭 타고 콜롬보까지 간 거였어요. 한 4, 5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다. 그게 이제 한 4천, 5,400원어치. 근데 엄청 싸죠. 먹고 가격은 엄청 싸. 되게 멀어요. 그 김간에서 밥 먹는데 한 38,000원. 그다음 뭐 박물관도 가고 저희가 박물관 가서 입장 연하는 박물관은 잘 안 다니지만 그래도 국립박물관 정도는 가능하면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국립박물관 한번 가고 또 뭐 커피도 한 잔 먹고 그 강가라야마 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가라야마 사원은 사실 아니고 시마 말라카야 템플이라고 하는 그 호수 위에 있는 템플인데요. 거기도 갔다가 또 여기저기 갔다가 또 이 사람이 또 그 소중한 가방을 좋아가지고 또 그렇죠. 가방 찾으러 다시 갔다가 오고. 이 스리랑카는 불교의 나라잖아요. 근데 다 나라마다 어떻게 같은 종교인데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는 꼭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사원 안에 들어갈 때. 아 저기도 태국도 마찬가지잖아. 다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 왜? 꼭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실내만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더운 나라인데다가 또 잘 해놓는다고 또 다 돌바닥으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럼 더운 나라에 맨발 벗고 들어가려니까 막 발바닥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막 그런 또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스리랑카는 좀 그게 특징이었어요. 사원 들어가는데 맨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 여기서 팁. 스리랑카에 만약에 방문을 하시는데 사원을 가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양말을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꺼운 양말. 버선 추천드립니다. 버선. 버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버선 추천드립니다. 버선. 어쨌든 신발은 벗어야 된다는 거.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팁입니다. 그래서 시마 말라카야 사원도 가고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쇼핑몰이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진짜 의지할 때라고는 쇼핑몰밖에 없습니다. 쇼핑몰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어. 그래도 거기 콜롬보 시내라 나가야 뭐 쇼핑몰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가면 꼭 쇼핑몰도 한번 들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람이 스리랑카에 가서 운전을 하고 싶어 했어요. 오토바이나 스리랑카는 툭툭도 렌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운전을 하려고 별도로 운전면허를 신청을 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스리랑카하고 우리나라는 국제 협약으로 당사자 간의 운전면허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국제 운전면허증 가지고 사실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근데 스리랑카의 자국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외국인이 그 국제운전 면허를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운전을 하려면 임시 허가증 같은 걸 받으셔야 됩니다. 허가증. 일종의 그런 거죠. 일종의 운전 허가증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운전면허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운전면허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운전면허를 갖고는 안 되고 스리랑카 자체의 임시 허가증 같은 요만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같은 이런 카드를 하나를 줘요. 그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 가가지고 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4만 원이 나옵니다. 4만 원. 결국은 운전은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지만 한 번 그 스리랑카 친구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루 잠깐 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뭐 불필요한 거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오토바이 같은 거 좀 빌려서 하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나면 그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스리랑카에서 꼭 나는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점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콜롬보에서 약간 외곽에 살다 보니까 외곽지에서는 별로 볼 게 없으니까 결국은 콜롬보 시내 쪽으로 들어가요.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가 있나 좀 보고 뭐 유명한 템플이 뭐가 있는지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지 보다가
저 빠져나오면서 이제 집에 오면서 무슨 야시장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좀 괜찮게 생겨있는. 나는 현지 로컬, 거기에 로컬도 식당이 있길래 로컬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좀 더 좋아 보이는 조금 고급 레스토랑이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46,000원. 엄청 비싼 거였어. 스리랑카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스리랑카 음식인데 46,000원. 스리랑카 음식이었는데 46,000원. 아유, 굉장히 좀 과소비했어요. 커피도 10,000원. 와, 역시 콜롬보는 시내는 시내인가 봐요. 커피도 2잔에 10,000원이나 하고. 여기도 되게 고급스러운 카페였거든요. 스리랑카는 강가라야마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예전에 사원을 질 때 세계 각국 불교 측에서 그 불상을 하나씩을 다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요. 한국 것도 있다고. 한국 것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거기를 가보려고 처음에 간 거였는데 첫날 거기를 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호수 위에 있는 호수 위에 있는 시마 말라카야 템플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잘못 갔다 왔어. 그래서 다시 그러면 강가라야마를 다시 가야 되겠네 해가지고 다음 날 그 다음에 언젠가 한번 다시 진짜로 강가라야마 템플을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확실치는 않았지만 생긴 게 불상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약간씩. 근데 뭐 굉장히 한국스러워 보이는 불상을 보고 왔는데요. 그거 보고 한국에서 제공한 불상이구나 하고 왔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도미노 피자 가서 뭐 밥도 먹고 또 마에샤랑 같이 이제 다음에 놀러 가는 거를 서로 일정을 잡고 수정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 3월 7일 날은 저희가 7개의 콜롬보 순회를 저희가 돌아요. 다른 데 여행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순로를 약간 컨닝해가지고 지도에다 심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7개로 순례를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거를 7일 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게 그 여행 상품으로 하면 한 사람당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20만 원 정도 해서 7개의 여행 명소를 콜롬보 시내에 있는 여행 명소를 다니는데 저희가 그걸 컨닝해가지고 둘이 25,000원인가에 딱 끊었죠. 완전히 적당히 잘 들었죠? 완전히 잘한 관광이었죠. 물론 뭐 설명을 듣는다거나 뭐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밖에서만 보고 온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아주 매우 만족스러웠죠.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무슨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갔어요. 그런데 뭐 꼭 내가 설명을 듣고 싶어? 그러면 챗GPT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사진 이렇게 딱 찍어주고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줘. 그러면 챗GPT가 설명 잘해줘요. 뭐라고 이거는 몇 년도에 지어졌고 뭐 독립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독립기념관이 우리는 되게 영국스러운 건물이구나.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영국 스타일로 전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챗GPT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영국 스타일이 아니고요. 예전 그 스리랑카 예전 왕국 캔디 왕국의 전통 모양을 따라서 진 건물입니다. 라고 설명도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또 잘못된 지식을 또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또 그렇게 알차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3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했던 식으로 컨닝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다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클럽 같은 거 이용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 주고 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툭툭이 콜롬보 시내에 다니면 툭툭이 아저씨들이 계속 우리한테 영업을 해요. 이게 팜플렛 하나 갖고 다니면서 자기네가 10가지 뭐 2시간 동안 10가지 1시간 동안 6가지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얼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는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돌아다녔는데 그 콜롬보 시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툭툭이 아저씨한테 그 비싸지 않더라고. 툭툭이 아저씨한테 그 하면은 이 아저씨들이 그 현지까지 이렇게 계속 툭툭이로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하니까 그런 이용하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콜롬보 시내 이렇게 다니면 영업 엄청 와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추천하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또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3월 11일부터는 저희가 현지에 계시는 마에사 씨와 그 우리 호스트의 마에사 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인디카 씨와 함께 일주일간의 여행을 떠납니다. 좋았죠.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잘 다녀왔죠. 저는 뭐 성격이 남들과 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뭐 완전히 잘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울리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저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아주 힘들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는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일주일 동안 다닌다니까 아주 걱정을 많이 했죠. 자, 우리 일주일간의 여행을 위해서 건배 한잔 합시다. 저희가 스리랑카에 여행을 갔을 때 몇 군데 이제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콜롬보 한 곳에만 딱 있기보다는 한 달 동안 있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 이제 뭐 한국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경주도 가고 싶고 속초도 가보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걸 그분들이 다 해결을 해줬죠. 그분들이 다 해결을 해줘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잘 다녔습니다.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분들도 성격들이 워낙에 착하셔가지고 잘 저희를 데리고 다니셨죠. 근데 여행을 다니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시간관념이에요. 그 스리랑카는 문화가 아침에 따뜻한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7시에 만나? 이렇게 하고 헤어져요. 지난 밤에. 아침에 7시에 다 준비하고 나가면 그분들은 씻지도 않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머리 마사지 하면서 차 마시고 있어. 차를 마시고 있어요. 이건 뭐지? 시간이 참 시간 개념이 약속이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7시에 일어나서 7시쯤 7시 반쯤 아침을 먹고 12시 1시쯤 점심을 먹고 저녁을 다시 또 한 6시 7시쯤에 저녁을 먹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밥을 안 먹어. 배고파야만 밥을 먹어요. 배고파야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막 4시에도 점심을 먹고 점심 먹겠다고 막 4시에 차를 세워요. 그러면 우리는 때가 아니라서 우린 지금 안 먹겠다. 그리고 우린 1시에 배가 고픈데 밥 먹을 생각을 안 해. 그럼 니네 밥 안 먹니? 이러면 그제서 배고파? 이러면서 이제 밥 찾아가고 처음에는 그게 한 이틀 동안은 그게 좀 달라가지고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챗GPT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인디카 남자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그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인데 아침에는 거의 안 먹어도 좋다. 우리는 그냥 빵하고 우유만 먹어도 되고 나머지는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정시에 먹기를 희망을 한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밥을 먹고 그리고 6시에서 7시 사이쯤에 밥을 먹는 거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요. 왜 밥을 그렇게 일정하게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해를 못했어요. 왜 밥을 그렇게 일정하게 먹지 않느냐. 자기는 배고플 때만 먹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속이 좋지 않다.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뭐 더 후에 저의 생각이 옳다. 식사는 항상 일정한 시간대 하고 일정량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걸 자기도 이제 알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리고 시간에 관련돼서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우스갯소리로 코리안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8시에 만나? 그러면 8시에 오는 게 아니고 한 10분쯤 늦어서 코리안 타임은 10분이 있어. 이렇게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가 옛날에 우리 많이 했었는데 여기도 스리랑카 타임이 있어요. 1시간. 내가 보기에 여기에 스리랑카 타임은 1시간이야, 1시간. 이게 시간적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저희는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 2사람밖에 실제로 실생활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분들만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경우를 보니까 스리랑카 타임은 1시간이 1시간.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스리랑카를 이제 내일 모레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간 그 4명이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자기네가 식당 다 잡고 시간도 7시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분 전에 도착을 했죠. 안 와. 8시에 왔어요. 한 사람은 8시에 오고 한 사람은 더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야, 우리 7시에 약속했는데 지금 8시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거 갖고 짜증내지? 이런데. 별로 미안해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 그냥 뭐 차가 좀 오늘따라 좀 막혔어? 일이 늦게 끝났어? 뭐 하여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1시간 늦은 거 왜 뭐가 이상해? 1시간 뭐 늦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 옛날에 우리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그런 놈이 있었는데 그 자식은 야 7시에 뭐 1시에 뭐 예를 들면 청량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집에서 1시에 출발한 놈이 하나 있었었는데 스리랑카 가서 살으라 그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간적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좀 가졌네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반다라웰란가 해서 그 절벽 굉장히 큰 절벽 위에서 어떤 왕이 거기서 절벽에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절벽도 가봤고 또 스리랑카 그러면 몇 가지 가봐야 되는 그런 큰 대도시 같은 게 있어요. 그 관광 도시가. 누아라엘리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캔디. 그리고 누아라엘리아. 그리고 엘라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 빠지고 이제 3대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이 스리랑카가 우리나라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넓이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한 원주까지 간 다음에 원주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뭐 문경세제를 밑으로 내려와서 남원쯤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그렇게 잘 깔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원주로 가려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서울에서 원주를 만약에 그만큼의 거리를 가려면 한 3시간, 4시간? 4시간 가야 돼. 이 정도 정말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그것도 속도도 많이 안 나는 그런 길로 다녀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어요. 캔디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아라엘리아 가서 거기서 뭐 아주 멋진 그 산속에 캠핑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너무 멋있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엘라에 가서 제가 스리랑카에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게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친구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나이나치 브릿지. 계곡을 건너는데 아치가 9개예요. 그래서 나이나치 브릿지가 있는데 거기에 철도 타러 쫙 오는 그 사진 하나 찍고 싶었던 게 2가지였는데 그걸 이루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나이나치 브릿지도 갔고 그리고 밑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만족지방에 하는 그런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원래 계획상에 거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캔디에서 2박을 묵는 바람에 하나가 이제 거기를 못 가고 중간에 이제 남원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알차게.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일주일간 생활하는데 괜찮더냐? 괜찮았어요. 솔직히 얘기 안 해? 다시 물어볼게. 괜찮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유 나한테 책임을 나한테 짐을 지우는구나. 그래 내가 얘기할게.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 3일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내 느낌에 저도 그런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가 같이 가자. 우리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이 성격이 천진난만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해. 영혼은 맑은데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낯선 사람들과 이제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계획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 가고 몇 시에는 여기 가 있어야 되고 몇 시에 숙소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 가고 이게 계획이 딱 짜여져 있는데 여행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한 3일 정도 되니까 계획이 살짝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호스트인 마이샤 씨는
이제 자기 남자친구 눈치도 봐야 되는데 우리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고생 많이 했어. 그렇죠. 우리가. 아유. 우리가 밥때 지켜달라. 사원에 웬만하면 이제 많이 봤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 조건이 이제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건 요구 조건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 의사를 전달을 하니까 마이샤 씨가 가운데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잘 안 남자친구가 이제 고집을 네. 잘 안 꺾고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꼭지가 살짝 돌았다.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막 남자친구가 조금 이제 꼬라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일째 날 결국 터졌어요. 두 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미 표정에서 둘이 안 좋아. 우리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 분위기가 그렇게 확 달라져 있었어요. 마이샤 씨하고 인디카 씨하고 둘이 그런 의견 조율을 하다가 이제 토닥토닥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좀 심각하게 싸우시더라고요. 네, 심각하게 싸워서 우리는 그날 우리 버림받는 줄 알았잖아요. 아, 우리 버리고 사람들 다른 데로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그게 5일째였어. 5일째였나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그래 버리고 가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차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냥 우리끼리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했어요. 근데 우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둘이 또 조금 안 좋기도 했더라고요. 인디카 씨는 얘가 자기 의견에 따라주지 않고 자꾸 우리의 의견을 인디카 씨한테 자꾸 강요하고 하니까 인디카 씨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여기에 주도자는 나고 운전대도 내가 잡고 있고 계획도 내가 했는데 자꾸 우리의 의견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꼭지가 돌아서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만.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마이샤 씨를 맡고 이 사람은 인디카 씨를 맡고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설득을 하는 거지. 그렇지, 막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뭐 이런 걸 자꾸 요구해서 그러냐, 미안하다, 너 하는 대로 다 해줄게, 화 풀어라, 막 이랬는데도 여자분은 마이샤 씨는 그냥 뭐 수긍을 하고 뭐 남자친구가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근데 저도 이제 남자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총무 역할을 많이 해봐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인디카 씨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두 분이서 운전을 다 해요. 제가 하겠다지만 저를 못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서 운전을 계속 해요. 근데 어쨌든 주로 인디카 씨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분들도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쯤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몇 날 며칠을 운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현당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여기 며칠에 출발해서 이렇게 내일은 몇 시에 출발 이래서 기어서 탁탁 이렇게 딱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자꾸 안 맞아. 우리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자꾸 안 맞으면서 자꾸 계획이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정이 또 뭐가 약간 좀 꼬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것도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스리랑카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그 엘라 쪽에서 휴대폰을 하나 잃어버리셨는데 그거를 혹시 그쪽으로 지나가는 분이 계시면 그거를 찾아다가 자기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지랖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 오지랖이 8만 평이에요. 알겠다, 내가 그러면 그거를 찾아다가 전달해 주겠다 했어요. 그 얘기는 잘 됐는데 마지막 날 가보니까 그날이 무슬림의 또 라마단 기간이라서 그 폰을 갖고 있는 분이 라마단 밤새 뭘 하고 아침에 라마단이라서 뭔가 움직이지 않았던가 뭔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폰을 내가 못 가졌네. 그것 때문에 일정도 엄청나게 틀어지고 일정이 막 변경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그 폰 때문에 또 결국은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짜증이 나는 거야.
그렇지. 원래 지나가는 길에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조금 많이 돌았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또 나는 마에샤 씨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가 딱 그 입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청부의 마누라 역할을 많이 했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계획하고 또 그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다른 무리에서 우리처럼 뭐 핸드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 하나 또 얘기가 나오면 그걸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여보 기분도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막 중간에서 하지만 이게 또 심적으로 우리 원땅의 기분을 살핀다기보다는 이 회원들의 다른 회원들의 기분을 좀 더 살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의견을 원땅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저는 마에샤 씨의 그 기분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죠. 나도 정말 이해할 수 있어. 그 나중에는 이제 제가 현 땅은 마에샤 씨를 저는 그 남자인 이제 인디카 씨를 이제 맨투맨으로 탁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미안하다. 내 잘못이 크다. 내가 모든 것을 요구했고 당신이 리더기 때문에 당신이 하자는 대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주책기를 떨어서 이것저것 좀 요구를 많이 했더니 당신에게 부담을 준 것 같다.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너는 잘못이 없다. 내가 다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다음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해서 좀 잘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갑니다. 저희는 사실 딱 얘기해서 그러면 그냥 다음날 6일째 되는 날 그냥 이렇게 해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 자기가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내일 이제 모든 일정 끝내고 내일 아침에 바로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그럼 집에 가자. 그렇게 했었는데 얘기가 너무 잘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6일째 되는 날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많이 이제 지쳤어요. 이제 저는 상관없었는데 이 사람도 그 외국인이랑 같이 6일이나 다니고 그리고 숙소도 사실 이렇게 저희가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저희는 돈이 없는 가난한 여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많이 지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아니다. 너는 니네 것만 내라. 우리는 우리 것만 낼 테니까 각각 부담하고 가자. 뭐 그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이 성사돼서 같이 간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현지화되어 있는 숙소도 굉장히 현지화스러운 또 뭐 음식도 현지화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현지화스럽게 맞춰가지고 금액을 저렴하게 맞추느라고 좀 이 사람이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지치니까 6일째 되는 날 집에 가기를 원했었지. 그랬지. 그분 둘이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럴 때 그래 차라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분들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그분들 덕분에 진짜 그분들 덕분에 재밌고 즐겁게 여러 곳을 스리랑카를 거의 다 돌아보다시피 그렇게 잘 다녔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우리 모르는 외국인 2명을 데려다니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언정 저희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다녔어요. 그리고 자 우리 인디카 씨하고 마에샤 씨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합시다. 인디카 마에샤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다음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한국에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해서 여행이 결국은 끝났습니다. 그 여행 경비 정산이 한 43만 7천 원 정도 제가 별도로 줬거든요. 근데 그 여행하는 도중에 또 제가 쓴 거 있어요. 그게 사원이 외국인만 돈을 내고 현지인은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내야 되고 해서 그 돈이 7일 동안 한 10만 원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만 원과 요 43만 7천 원까지 해서 저희 둘이서 6박 7일 동안 다녀온 경비가 43만 7천 원 정도 됐어요. 53만 7천 원이겠지. 53만 7천 원. 그 10만 원을 포함해서 53만 7천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식사 또
우리 데리고 다니느라고 고생했다. 원래는 자기네가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사야지. 그래서 또 그거 바닷가에서 1시간 늦게 시작한 저녁 식사 48,000원 우리가 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스리랑카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용이 들고 마지막 날 우버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데 25,000원 들고 스리랑카가 종료가 됐습니다. 28박 29일 동안 참 우여곡절도 있었고 재미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참 지친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리랑카가 우리나라 7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삶과 그 정도의 녹지. 콜롬보 시내 자체는 물론 뭐 고층도 돼 있고 또 뭐 좋은 뭐 몰도 있고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 콜롬보 시대를 벗어나서는 좀 많이 그렇죠. 농촌화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 2025년도에 거기가 굉장히 큰 태풍이 지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온 나라가 전부 다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될 정도로 많이 무너지고 쓸려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나인 아츠 브릿지? 거기도 그 노선이 다 훼손이 돼가지고 그 관광 지역 거기만 긴급하게 복구를 해서 기차가 다니는 거였어요. 전 구간은 나머지 구간은 아직도 복구 중이고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산 여기저기 다 무너지고 막 진짜 나라 전체가 좀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수해로 전부 다 쓸려 내려와가지고 막 집도 훑고 내려가고 막 길도 다 끊기고 막 그래서 시골로 가면 갈수록 좀 아직도 복구 중인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큰 비용의 순서대로 해서 한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소비를 했는지, 우리가 어떤 불필요한 또 지출은 없었는지 한번 보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간 비용이 역시 숙소죠. 숙소였네요. 91만 7천 원. 28박 29일. 근데 숙소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개미와의 전쟁 때문에 좀 스트레스 좀 받았는데 저희가 잘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 마무리 져서 나중에는 그런 문제 없이 잘 했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비행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스리랑카로 들어가는데 43만 7,600원 2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행경비 정산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이제 사후 정산인 거죠. 네, 그렇죠. 추후 정산. 그렇죠. 그래서 뭐 누아라엘리아, 엘라, 캔디 뭐 이렇게 다니는데 43만 7,466원인데 이 외에 또 한 1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서 한 53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마트 식사거리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쓰는 거고 66,671원. 여기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쫙 보시면 가장 필요 없었던 과소비 면허증 허가증 면허 허가증 아니 그 가기 전부터 툭툭이를 빌려서 타고 다닐까? 막 이런 것에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요. 이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하나 생긴 게 오토바이 타는 거잖아요. 재미가 하나 생긴 재미가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근데 막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니까 스리랑카는 툭툭이도 렌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툭툭이 렌트를 하려면 얘 운전 허가증이 필요하다. 근데 발급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큰맘 먹고 그 콜롬보 시내까지 나가서 막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비용도 4만 원이나 들어서. 근데 결국은 한 번도 못 했잖아요. 이 4만 원. 엄청난 과소비. 얼른 4만 원. 넘어가. 세상에 4만 원이면 세상에 라면이 몇 개. 그리고 이제 뭐 야시장 저런 것도 사실은 뭐 불편한 거였어요. 그냥 현지 식당 먹었으면 될 거를 굳이 뭐 야시장까지 먹어가지고 비싼 돈 먹어서 46,000원.
그래 김간에는 한 번쯤은 한두 번쯤은 먹어줘야 되니까 그런 거 그렇다 치고 다 나머지는 식사거리 마트에서 산 것들 뭐 그랩 저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고 숙소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랩이 좀 비쌌어요. 근데 멀긴 했어. 되게 멀었어요. 멀었어요. 되게 멀었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굉장히 먼 거리고.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먼 거리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뭐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왕창 샀죠. 면만 왕창 샀고 근데 저렇게 많이 샀나? 라면 같은 거 많이 사서 쟁여놓고 먹느라고 저렇게 이 사람은 불닭볶음면을 좋아하고 저는 신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삶습니다. 그리고 뭐 KFC 먹거나 이런 다 먹는 것들 주로 그렇죠. 사용을 했네요. 피자 먹고, 피자 KFC 먹고. 먹고. 일단 시내 나가면 피자나 KFC를 먹었던 것 같아. 그게 가장 맛이 이게 우리가 아는 맛.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맛.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해외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KFC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원 캔디에 가서 불치사라는 사원에 갔는데요. 그게 외국인만 돈을 받거든요. 한 사람당 10,000원에 10,000원. 불치사. 그 불치사가 부처님의 이빨을 보관하고 있다 해서 불치사거든요. 20,000원이나 됐다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갔으면은 절대 안 들어갔을 거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또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요. 저희를 데리고 다니신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 와서 그러한 신앙심 깊은 곳에 가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 10만 원 제가 사후정산 40만 원에다가 10만 원 별도로의 계산이 이제 여기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먹고 뭐 쇼핑몰 가서 KFC도 먹고 밥 먹느라고 쓰고 다 그렇게 썼네 그죠? 뭐 국립박물관 가는 저희가 다른 것 말고도 국립박물관은 어지간하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뭐 입장료도 내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뭐 쇼핑몰에 가서 식사도 하고 택시 같은 것도 타고 쭉 그런 거 씁니다. 금액이 사실은 여기는 크진 않아요. 우리가 총 이벤트가 총 96개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자르면 48개잖아요. 48에 왔을 때 6,800원. 굉장히 싸다는 거죠. 물가 자체가 엄청나게 싸요. 그렇죠. 우리가 시내에만 있지 않고 외곽으로 돌아다녀서 그런지 훨씬 싸고 그리고 여행을 다닐 때도 현지식을 많이 우리한테 권해서 현지식을 많이 먹어서 음식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값도 싸고 그래서 비교적 너무 잘 다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집 앞에 커피숍을 주로 가서 커피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커피 먹는데 뭐 6,000원, 6,600원, 뭐 4,몇백 원 이렇게 커피를 주로 잘 먹었는데도 그 정도 금액인데다가 그렇게 해서 스리랑카의 삶이 이어져 갔죠. 마지막에 보면 딱 보면 다 안 비싸요. 쓸데없는 거 쓴 거 없어요. 운전면허 허가증 그거 쓸데없는 세상에 아까워라. 실제로 스리랑카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그 허가증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다 그거 없이 운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래도 나름대로 또 뭐 그래도 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4만 원. 마지막 페이지 이제 얼렁얼렁 가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가서 1,400원짜리 뭐 툭툭이 타고 대부분 이게 툭툭이네 그죠? 툭툭이 거기 화장실 사용료도 있었네. 네. 240. 누아라엘리아인가 거기 갔을 때 그것도 두 명치잖아 이것도. 네. 두 명치에 243원.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경비가 모두 끝났네요. 뭐 이렇게 가계부를 봤을 때 물가가 정말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다. 저렴한 나라 중 하나.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저렴하다. 스리랑카는 동남아시아가 아닙니다. 스리랑카는 서아시아입니다. 서아시아.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다. 우리가 이때까지 다녀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리랑카 28박 29일 동안 총 사용한 금액은 짜잔! 총 291만 221원이네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행기 43만 7,600원. 이것은 한국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들어간 겁니다. 숙박비 91만 7,437원. 식비 66만 2,548원. 체류비, 관광비 포함입니다. 89만 2,636원. 그래서 총 291만 221원이 들었습니다. 300만 원이 채 들지를 않았군요. 그거를 이제 28일박 29일이니까 30박 30일로 다시 환산을 하면 308만 6,837원이 드는 건 꼴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끼리 그 캔디나 엘라 이런 데를 갔다면 어쩌면 이거보다 더 나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었다면, 그분들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우리끼리만 있었다면 그곳을 그렇게 다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절대 갈 수 없죠. 그 중에 한 곳만 이렇게 택해서 나이나치 브릿지? 캔디 한번 가고, 그리고 나이나치 브릿지 한번 가고, 그리고 그 버스 타고 정도, 돌아왔겠지. 그렇죠. 한 그 정도만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다행히 이제 데리고 다녀주셔서 관광을 참 많이 하고 알차게 너무 지냈던 고마웠지. 스리랑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좋았던 거, 나빴던 거 항상 하는 거죠. 좋았던 거 2개? 나빴던 거, 좋았던 거 하나? 나빴던 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얘기할까요? 저는 스리랑카를 간 목적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였어요. 스리랑카 하면은 관광에 보면 딱 항상 그 그림이 있어요. 기차가 뿌 하고 지나가는 그 기차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프라이드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야키다라고 스웨덴 여성 듀오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 프라이드 오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열차를 얘기하는데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리랑카의 관광청 같은 데 이렇게 안내지에 보면 항상 나이나치 브릿지 쫙에 거기에 기차가 쫙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그 노래와 그거를 딱 매칭시켜 가지고 되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를 간다고 마음 먹은 건 물론 스리랑카 친구 자민다가 오라고 해서 간 것은 결정은 거기서 진 거는 맞지만 그 자민다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 스리랑카는 어디 가야 되나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나이나치 브릿지를 가야 되겠다고 꼭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왔다. 그것이 저는 스리랑카에 참 추억이 좋은 게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신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나 좋은 거야. 사람들의 미소? 사람들이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하고 제 마음속에 이때까지 다닌 나라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곳은 인도네시아였는데 스리랑카로 바뀌었어요. 스리랑카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순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누아라엘리아? 그 오두막집? 그렇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거기가 사실 그 자연이 너무 좋다. 이거 빼고는 좋은 게 없었어요. 밤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별,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 별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 바로 여기. 또 높은 고지인데다가, 그지? 그리고 반딧불이 정말 거기가 산속이니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우창할 거잖아요. 그 나무에 반딧불이가 정말 너무 많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반딧불이를 봤어요.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반딧불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네온처럼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가 잠자기 그렇게 불편한 숙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고 싶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어느 것이 별이고 어느 것이 반딧불인가.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2가지. 그리고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 또 있죠. 인디카 씨와 마에샤 씨. 고맙지. 너무 고마웠지.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럼 자, 이제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거.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28박 29일 동안 지냈잖아요. 콜롬보에서 이렇게 한 달 살기 한다면 되게 심심하고 할 게 없었다라는 거. 되게 좀 인프라도 없고 별로 할 게 없었다는 거. 스리랑카에서 생활하면서 나빴던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항에 입국할 때
저희 여권 가져가가지고 아, 여권 안 돌려줬거든요. 그거 안 좋아요. 그땐 아예 완전히 이미지 완전히 꽝이었어. 스리랑카 그렇죠. 이미지. 처음에 딱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기 전에 얘기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와서 그 출입국 심사대를 줄 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리키더니 일로 오래요. 여권 내놓으래. 그래서 나는 우리는 왜 그랬어? 얼마나 좋아했어? 아 한국? 아 한국 사람이야? 그러더니 코리아? 그러더니 이렇게 딱 코리아? 그러더니 나는 우리는 내심 기대했잖아. 아 한국 여권 파워가 여기서 작용하나? 그랬는데 웬걸?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앉으래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희 거기에 한 20분 앉아 있었어요. 다른 외국인들은 다 도장 받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계속 가만히 앉아 있었죠. 너무 안 좋았어요, 기분이. 나중에는 뭐 누군가가 그러던데 뭐 우리가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무슨 특정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다 얘기를 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떤 목적이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처음 겪었던 일이고 뭐 특별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 일종의 억류된 거였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억류를 시켰는지 뭐 전혀 이유 없이 이렇게 첫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좋았어요. 그 여권을 나중에 어디서 꺼냈냐 하면 서랍에서 꺼내서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20분 기다렸는데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막 밖에 나가서 찾아가가지고 우리 여권 왜 안 주냐, 뭐 때문에 그러냐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핸드폰도 막 보고 왓츠앱에 이렇게 대화 상대를 보더니 이 사람은 뭐 누구냐? 그래서 우리 스리랑카 친구다.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숙소 주인이다. 그럼 누구냐? 아니 왜 당신 왜 내 휴대폰을 가지고 왜 당신은 검열을 하고 있냐?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알았어요. 이렇게 주더라고. 응? 그리고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거 안 좋아요. 안 좋은 점. 그랬구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리랑카의 28박 29일은 잘 흘러서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가 총 사용한 금액은 28박 29일 동안 291만 221원을 사용했고 무탈하게 잘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을 마쳤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스리랑카 한 달 살기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